안녕하세요. 펀더드 에듀케이션의 민동필입니다. 요번 강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력을 바탕으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후에 공부를 실제로 사고력을 키우는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실제로 사고력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처럼 지식에 맞춰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뚜렷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을 먼저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제 이론입니다. 뭐냐면은 두뇌와 교육 방법의 진화.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해석하는 걸로는 두뇌의 진화 과정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발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방법의 진화도 두뇌와 함께 해왔습니다. 근데 요거를 지난번 강의를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은 4개의 단계로 나눴죠. 첫 번째 2단계는 동물들의 공통적인, 모든 두뇌를 가진 동물들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만의 것이 아니고 이 두뇌를 가진 동물들은 다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뒤에 2개의 단계, 3번째, 4번째, 그러니까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이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 공부 방법 요 2가지가 이제 실제 인간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다루려고 하는데 인간의 그 앞에 2개를 보면 항상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 2개는 호기심을 딱 보면은 호기심에는 목적이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천재들의 사고도 2종류로 나누는데 뭐 자세하게 나누면 3종류로도 나누는데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념과 개념을 연결해서 천재의 영역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의 사고력을 따라가지는 못한 걸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목적을 가지고 한 거고 아인슈타인과 뉴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목적이 없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후에 가면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때 가서 하고요. 제가 이제 비디오를 좀 편집을 하는 방법을 좀 익혀서 요번에는 이제 여기 이 화이트보드에다 쓰질 않고요. 여기다가 이 슬라이드를 갖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를 따로 올리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직접 보시면서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녹화도 이제 같이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공부 방법의 이제 두뇌하고 공부 방법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 첫 번째로서 이제 이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부하는 지식을 쌓는 이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제 이해력을 가지고 지식을 찾는 공부 방법인데요.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을 쌓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주 이거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 이걸 먹으면은 몸이 아플 수 있다. 아니면 이걸 먹으면 죽을 수 있다. 아니면은 또는 이걸 먹었을 때는 나한테 힘이 오고 에너지가 온다. 말 그대로 먹으면 아프거나 죽을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데 이 도움을 준다. 2개의 개념을 딱 놓고 보면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옆에서 누군가가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한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과일이든 뭐든 먹고서 죽었거나 굉장히 아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 과일의 특성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그거를 피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그것을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일의 특성만 기억할 게 아니라 결과가 어떻다는 거는 이미 내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와 있죠. 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들어오는 것 확실하게 머릿속에 남고 과일의 특성 내가 그것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뚜렷하게 머릿속에 남고 개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과 결과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부는 이렇게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을 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감정까지도 같이 이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요. 뭐냐? 내가 이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면 안 먹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거를 먹으면 이거는 되고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라는 개념이 생겨야 됩니다. 먹어도 좋고 먹으면 나쁘다,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생겨야 됩니다. 이제 이것들이 바로 이 1차원적인 이분법에 따른 흑백 논리죠. 맞다 틀리다, 먹으면 산다, 먹으면 죽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되는 하나의 감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회에서 옳다 그르다,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뇌의 가장 1차원적인 그러한 능력을 그냥 단순하게 쓰는 사람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그 단순하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볼게요. 나는 확실하게 알고 나는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익혔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익혀가지고 될까요? 집에는 내 가족들이 있고 또 그 내가 속한 사회에는 다른 구성원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치는 게 들어갑니다.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자,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저기 바다에 가서 낚시를, 여기를 어떻게 걸어 들어가 가지고 낚시를 어떤 방법을 써 가지고 고기를 잡았더니 보고하고 뭐 이런 거 몇 개를 잡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끓여 먹고 죽었어. 그래서 보고라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돼 라고 가르쳤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배우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만약 제가 이제 제 아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실제로 먹으면 죽어, 이 보고는, 그러면은 그거는 머릿속에 확 들어오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낚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고기를 잡는 데는. 그러면은 제가 구구절절히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가가지고 어느 갯바위에서 어떻게 낚시를 했는데 이 내용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지식을 전달하는, 이게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면요, 그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서 아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결과물을 눈에 확 그릴 수 있던가. 이게 이제 죽고 사는 것은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결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낚시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 낚시를 저렇게 하니까 물고기가 잡히더라 그러면 흥미를 가지겠죠. 근데 낚시에 흥미가 없는 사람에게 가가지고서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보시면은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지식에 초점을 맞춘 경우에 그게 전달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아이들의 흥미라든가 이런 것과 맞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그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존과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서로가 지식을 나눠야지 생존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합심을 해야, 협동을 하고 지식을 나누고 서로가 상부상조를 해야지 생존 확률을 높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는 경쟁을 할 때 그 부분에 가서는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이제 바뀌기는 하지만은 1차원적인 이러한 공부의 과정, 두뇌의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그리고 이 먹으면 산다 죽는다, 이런 이분법적인 이런 방법으로 두뇌가 공부를 해오기 시작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게, 사회에서 보이는 게 바로 이거죠. 열심히 함께 뭉쳐야 산다. 다 같이 함께 살도록 도와주면서 살자.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근원을 두느냐? 1차원적인 두뇌 진화의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두뇌로 따지자면 가장 하등 동물의 두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의 그 어떤 수장이라든가 한 지역 단체라든가 무슨 사회의 수장이 지역 그 단체들끼리 함께 협동하자, 협력하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본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정해져 있고 나눠 먹는 것도 내가 시장을 더 확보해야 내가 생존하기 때문에 우두머리의 측면에서 보면은 경쟁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밟아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를 뚜렷하게 보기 때문에 이 협동이나 이런 거는 하등 그러니까 계층, 피라미드 계층에서 보면 제일 밑에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협동을 외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두뇌를 사용할 수 있을 확률은 점점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상부성조하고 서로 함께 살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두뇌는 제가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실제로 인간 사회는 두뇌를 가진 전쟁터라고요. 이 전쟁터는 실제 칼로 가지고 하는 전쟁보다도 더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실 수 있어야 공부가 진행 속도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어떤 판단을 내리는, 그거는 감정이 아니었네요.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었네요. 그럼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감정이라는 것도 함께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독이 있는 걸 먹어서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그 몸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몸에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고 이 몸은 그 독성과 싸워가지고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뇌 자체의 기능도 함께 떨어지죠. 이것을 두뇌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두뇌가 이 현상을 받아들이는 건 두뇌 자체도 힘이 빠지고 움직임이 둔화가 되니까 이거를 우울하고 힘이 빠지고 무기력한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두뇌가 받아들이는 방식이죠. 반대로 내가 맛있는 걸 먹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먹고 또 그게 나에게 힘을 주는 보양식을 먹었다. 그러면 어떻죠? 몸에서 힘이 나는 만큼 두뇌로도 그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두뇌도 활발하게 움직이죠. 두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두뇌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기쁨, 행복, 만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이제 점차적으로 그게 진화가 되면서 후에 요번 강의가 아니라 다음 강의에서 다루게 될 목표를 두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두뇌의 사용에 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써먹게 되는 게 이제 그 부분이죠. 네, 그래서 행복감, 만족 이런 것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표치를 세우고, 그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목표치를 세우고 내가 어떤 과정을 찾아 나가면서 그 힘을 길러가는 과정은 내가 힘이 들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1차원적인 이 하등동물의 두뇌에 기반을 둔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행복을 찾게 되면요, 내가 어떤 목표치를 세우고 그거를 이뤄가는 그런 행복이 아니면 여기서는요, 세뇌가 됩니다. 행복을 내가 찾았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스스로가 세뇌시키는 그런 현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답이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행복감에 빠지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삶에 어떤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 사람이 답을 해줬는데 그 답이 딱 맞았습니다. 맞았다고 칠게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뇌는 그 지식을 얻었다는 그 행복감, 만족감에 쫙 빠지게 되죠. 네. 이 행복감, 만족감이 내가 찾은 게 아니라 누군가로 주어지게 됐을 때는 말 그대로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약간 옆으로 빠지는데, 여러분들 그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어떤 종교 지도자가 그 사람들을 성폭행하고 폭행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또 거기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신도들이 있고, 이런 내용도 가끔 TV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 지도자만의 그런 어떤 역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마 진짜 성실하게 사람들을 도와줘가면서 말 그대로 봉사도 해가면서 전도도 해가면서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만족을 채워줬을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배우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찾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에게 답을 주는구나 하고 납작 엎드리면서 저 사람 훌륭해 그러면 이 사람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숭배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정신적으로 노예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모든 권력은 이 사람이 쥐고 있는 데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좋아하네? 이렇게 또 가르쳐 줬더니 또 좋아하네? 내가 이런 지식을 줬더니 또 좋아하네? 얘는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이런 걸 주는데 나한테 좀 내가 원하는 것도 좀 내줘야 되지 않을까? 야, 돈도 좀 가지고 와. 야, 헌금도 좀 더 많이 해. 그래야지 우리가 봉사도 하고 뭐도 하잖아. 그러다가 그것도 계속 달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의 이제 동물적인 본능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나눠줄 때 절대로 그냥 주는 법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함께 그 사람들이 채워줘야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방적으로 지식이라는 것을 얻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점점 강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원한다. 요거는 제가 그 짧은 영상에서 이제 잠깐 다뤘는데요. 원하는 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거는 동물적인 아주 가장 기본적인 동물적인 본능입니다. 내가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들을 다 얻어야 되니까요. 원하는 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생존 이 본능에 점점 치우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요구사항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부터는 인간의 본능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서로 싸워서 쟁취하는 게 있습니다. 예, 경쟁에서 쟁취하는 것. 이것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에서 함께 쟁취하는 게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의 것을 내가 쟁취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들로부터 뺏으려고 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식을 나누려고 하면요. 지식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러한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에게 종속이 되는 순간 말 그대로 노예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적인 노예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지식은 이제 나눌수록 생존의 확률이 높아지니까 협동을 하자 이런 것들 그렇고 또 지식을 그렇게 지식에 얽매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생존 자체가 그 지식의 양과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 스스로 굴복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두뇌를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든 누구든지 뭐 상담을 하든지 뭐 정치인이든지 가면서 내가 가가지고서는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이러이러한 내용은 그래 논리적으로 나는 이해가 가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은 난 사실상 이게 좀 뭐가 좀 내 논리에는 맞지가 않는 것 같다. 또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되는 얘기를 뭐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반대되는 강의를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렸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다 내렸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디서 뭐가 차이가 나지?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논리적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노예로 갈 확률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획가닥 돌아서 말 그대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동물이 되니까 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물 본능이 확 치어고 올라와서 다른 사람들의 것까지도 내가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실제 동물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그냥 개의 머리다 아니면 원숭이의 머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원숭이가 된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잘 나가다가 나름대로 논리가 있게 나와서 내가 배울 것도 있고 이래서 왔는데 지금은 이 사람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네. 여기는 내가 더 이상 배울 곳이 아니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으로 종속이 되고 정신적으로 종속이 되면 될수록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면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게 됩니다. 예, 신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신격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상태를 벗어나셔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는 이제 실제 이 진화의 과정에서 형성된
이 두뇌의 그런 어떤 역할로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두뇌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어떤 이 괴로움이나 자유, 삶의 자유. 저는 행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과 불행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가장 하등 동물의 그런 어떤 원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유와 구속된 삶, 그 괴로운 삶의 그런 경계에서는 모든 것들은 다 두뇌에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개인에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가? 개인에게만 이게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 개인에게만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가?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가? 아닙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이것이 보여주는 이러한 교육 방법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뭐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아주 처참하다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왜냐? 일단 지식을 찾다 보니까 지식이 내가 흥미가 있는 분야들,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다 그러면 물고기를 잡는 데 대한 지식이겠죠. 또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지식, 정치는 정치, 이런 사람들이 그것 속에서 내가 생존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계속 쌓아놓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식을 배우려고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이게 뭐 수학 공식도 미적분학, 뉴턴 이후에 미적분학이 거기 들어가서 더 어렵게 만들었죠. 거기다가 아인슈타인 또 상대성 이론이니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놔가지고서는 또 거기다가 또 복잡하게 만들어 놨죠.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 그 의대 학생들을 보면은 특히나 더하죠. 제가 콜롬비아 대학에 있을 때,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 있을 때 제가 이 생화학을 하다 보니까 그 의대 건물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들리는 얘기는 그겁니다. 아, 며칠 밤 못 잤어. 이 책 다 읽고 다 외우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물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거 며칠을 외워도 다 못하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지식을 익혀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말 그대로 이 인간의 두뇌는 아무리 인간의 두뇌가 이 두뇌에서 기억력이 많이 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뭔가를 외우는 데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집어넣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말 그대로 지옥에서 살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흥미가 있으면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내가 낚시에 관심 있으면 낚시를 가지고서는 좀 더 배우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하다못해 수학에 관심 있으면 수학을 더 공부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관심이 없는 분야에 있는 거는 외워서라도 학교 공부에서 성적을 내야 된다는 거죠. 학교 시스템을 나가야지 그나마 대접을 받는 것처럼 보여놨으니까요. 예. 거기다가 이제 학교에서는 저희 글쓰기도 하죠. 학생들이 글을 쓰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낚시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쓸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예.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많이 아는 학생들이 글을 썼을 때 좀 더 글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지식을 더 강조를 하게 되죠, 학교에서는.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아까 의대생들 이야기를 들었죠. 저와 의대생들을 놓고 그 어떤 질병이든지 뭐든지 놓고 서로 지식을 가지고 가서 글을 써라 라고 하면 의대생들이 훨씬 다양한 글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의대생들끼리 쭉 모아놓고 글을 써가지고 비교를 하면요. 이제 이게 학교에서 이 표절 시비 때문에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표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인터넷에서요. 전 세계에, 심지어는 제가 만약에 한글로 글을 쓰면은 그 한글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영문끼리 번역한 거를 비교하는 시스템까지 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공부를 하는 의대생들이 수천만 명이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럼 그 학생들이 배우는 지식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학생들이 글을 쓰면 다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교수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자기소개서를 자기가 직접 그 글을 썼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터니링이라고 하는 이 표절 시비를 가리는 표절을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글들을 찾아내서 표절을 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이 시스템에다 돌렸더니 자기가 쓴 글의 30%가 넘는 부분이 표절에 걸리더랍니다. 이게 뭐를 뜻하는지 아세요? 심지어는 대학 교수들도 그 자기소개서마저도 똑같다는 얘기죠. 30%가 비슷하게 뜬다는 얘기는 나머지 같은 것들도 다 이 사람들은 지식을 서로 그냥 비교해 가면서 그냥 위치만 바꿨을 뿐이고 동사를 조금 다른 걸 썼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획일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리고 이렇게 지식을 찾다 보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종속이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낚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낚시가 생업이에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는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풍부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경우에는 실제로 고기가 나오는 것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배우겠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가지고 가르쳐 주십시오. 무릎 꿇고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얼마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배워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일단 어떤 보상이 들어가면, 그러니까는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돈은 지불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 대가로서.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하면서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 섹션을 이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상 실제로 공부를 하겠다는 분들이 그 지불 없이 그냥 공짜로 이렇게 다 가져가셔서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공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장합니다. 뭐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요. 이거는 자율적으로 맡겨드리는 그런 어떤 자율에 맡긴 지불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돈을 주고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배우기는 배우는데요, 이제 제가 이따가 그 나이가 드신 분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아이,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그런데 이제 좀 낚시 그만하고 나한테 다 넘기고 그냥 좀 쉬시지 뭐 그렇게 고생스럽게 나가세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쭈글쭈글하다, 나이가 들었다 이런 말에 열이 확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가르쳐 주겠죠. 그리고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2배, 3배를 준다 해도 안 해주면 10배를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은 결국에 와서는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자, 이게 뭐냐? 계급사회의 시작입니다. 하등동물의 두뇌가 가진 계급사회. 여러분들 제일 확실하게 보이는 게 뭐죠? 그 개미들, 벌들, 계급이 인간의 눈에 계급이죠. 저한테는 사실상 계급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한번 여왕벌이라고 해가지고 뭐 로얄 젤리 먹는다 그래가지고선 하지만 계속해서 그 알을 낳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 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왕이라고? 그래서 저는 뭐 그거를 계급이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이 인간이 살고 있는 그 계급 사회의 시작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가진 자에게 복종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진 자의 비위를 맞춰야 됩니다. 가진 자에게 아부를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제공하고. 여러분들 한번 학교에서 한번 보세요. 예전에 뭐 촌지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나왔죠? 그게 왜 생겼는가? 가르치는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다 줘야죠.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뇌물이 왜 생겼는가? 그 사람들이 가졌고 휘두른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비위 맞춘다고 갖다 주는 거죠. 지식에 얽매여서 배우려고 하는 공부는 바로 이렇게
원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정신적인 노예가 돼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점차적으로 더 노예가 돼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키면 뭐든지 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뭔가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더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회사의 회장이든지 어떤 단체 지도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가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가지고서 하면서도 어떻게 하죠? 노동자들에게는 월급 조금 주죠. 예. 월급 조금만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더 많이 쓰죠. 예.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계급 구조, 거기다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가 복종하고 굴복하는 구조, 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권력을 내가 가졌으니까 당연히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식에 매달린, 지식으로 인한, 근데 지식도 지식이지만 어떤 지식이냐면 바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에 근거한 그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그 지식에 근거한 그러한 것을 추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콜럼버스가 한 일이 있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죠. 예. 도박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아까 예를 든 어부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한 일이 뭘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때로는 풍랑도 만났을 것이고 그러면서 찾아났을 거라고요. 그거는 바로 도박이죠. 더군다나 지금처럼 뭐 인공위성이나 이런 게 발달을 해서 날씨를 예측이나 가능하면 모르지만 그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죽었겠어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도박과 같은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보면은 이제 어떤 경우가 되면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나라고 할 때 도박이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성취를 하면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게 굉장히 큽니다. 실패하면 쫄딱 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는 이 돈을 버는 데가 바로 도박판이죠. 어떻게 하느냐? 잔잔하게 사람들로부터 이 돈을 왕창 잃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것처럼 보여주면서 한번 이기면은 왕창 딸 수 있다를 또 반면에 보여줘서 계속 돈을 조금씩 계속 잃게 만드는, 그러면서 크기를 점점 키워가는. 예. 그래서 도박에 빠진다는 거는요, 이 도박이라고 하는 거는 중독이 될 때 가장 쉽게 중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두뇌가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옳다 그르다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종교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한테 납작 엎드려서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은 도박장에 들어가서 도박을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그 속에 100% 들어간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후에 이야기해야 할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은 도박에 빠질 확률이 적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도박장에 가면은 도박장에서 패가 들어가는 것들을 읽어가면서 계산해 가면서 나름대로 머리 써가면서 하다가 안 되면은 이게 확률이 이렇게 안 나오는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접을 사람들이지 그 속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런데 보통 인간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양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강한가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제 끝으로 여기에는 이제 이 지식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 그런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공부 방법에는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뭐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면은 학생들을 평가할 때 하는 게 시험이죠. 점수로밖에 판단을 못합니다. 왜? 이 사람들의 사고 과정을,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내가 볼 수 있으면 그 사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얘는 어디가 어떻고 그래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식으로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이 세상에 제 교육으로 따지냐면
3단계 이상을 넘어가야지 가능합니다. 사고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서는 나누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더 지식에 매달리게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학생들의 두뇌를 트이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두뇌를 자꾸 가두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이 떨어지는 거를 중력이다 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야 이게 중력이야 그러면 학생들이 이해를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는 순간 두뇌는 어떻게 되는가. 딱 나 알아 이거 알았어. 두뇌는 그 자리에서 딱 멈춥니다. 생각하는 걸. 이미 알았으니까 두뇌가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뇌가 생각이 멈추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자동차가 그 교통체증에 콱 걸려가지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력이다 이해했어요. 알았어. 그 다음에는 두뇌가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흥미로운 게 있어가지고 저희 봤더니 뭐 바람은 어디서 오지? 따뜻한 공기가 따뜻하게 데펴지면은 위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게 바람이 돼서 돌더라. 이해가 가. 그러고 또 알았어요. 그 순간 또 두뇌가 멈춥니다. 이렇게 두뇌가 가다 서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통체증에서 차를 몰고 가면서 과연 어떨까요? 아마 짜증내는 분들 많죠. 예. 그래서 보복 운전하시는 분들 말고 끼어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막 그러죠. 캐나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이게 뭐를 뜻하느냐? 바로 이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짜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간다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재밌게 하는 학생들은 몇 안 되고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분노가 쌓여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학교에서 폭력의 문제도 생기고 따돌림의 문제도 생기고 또 거기서 안 되면은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게임 같은 것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릴 확률이 높습니다. 요거는 뭐 다음번에 제가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세워서 하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식만으로는 이제 사회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회는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각을 해서 두뇌를 써서 생각을 해서 무엇인가를 프로젝트 같은 거가 있으면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요구를 합니다. 회사나 이런 데는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글쓰기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왜냐? 글쓰기를 집어넣으면은 이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이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논리적 사고를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의 글이 40%, 50% 똑같습니다. 내용이 말 그대로 같은 내용을 그 순서만 바꿔놓고 한 몇몇 학생이 조금 더 많은 지식, 몇몇 학생이 조금 더 적은 지식 이 정도의 차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종의 모양을 그렸을 때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의 차이지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히 특별한 얘기가 없죠. 그래서 맨날 저도 이제 교수 회의들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면 맨날 교수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학생들 글쓰기가 나아지지가 않는다고. 맨날 똑같다고요. 제 학생들은 다릅니다. 제 학생들은 간단한 거지만은 공부 방법을 가장 기초적인 것만 익혀도 확 달라집니다. 뭐 그거는 후에 보시면 알게 됩니다. 실제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갔을 때 왜 그런지. 왜냐면 글쓰기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합쳐진 거기 때문에 하나의 훈련을 시작하면 그 자체가 같이 돌아가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처음에는 열정적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학생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서 그것을 메꾸고 이끌어서 좀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하죠. 그런데 안 됩니다. 왜? 학생들이 가져온 게 똑같습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도대체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본 거는 어떤 교수는 10년째 강의 노트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죠. 제가 본 그 교수 중에 한 명은 실제로 그 수업 들어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영문 원서 읽고 번역하고, 원서 읽고 번역하고. 저는 그런 교수들도 봤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였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노트가 바뀌지도 않고, 그래서 나라에서든지 정책에서는 교과서를 바꿔보기도 하고, 교재도 좀 더 집어넣어 보기도 하고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바뀌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교육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를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열정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뭐냐면 도대체가 방법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 장사가 돼버립니다. 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팔아먹는 장사죠. 그러니까 장사꾼이 돼버린 겁니다. 교육 전체가.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을 쌓는 공부 방법에 대한 그 진화의 과정, 두뇌의 진화의 과정과 그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사실상 이런 공부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의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영향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다음번에는 목표 지향적인 공부 방법,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따라가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미리 한번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목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낚시를 하겠다고 딱 갔을 때 물고기를 내가 어떻게 잡을까? 여기서는 무엇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방법을 내가 찾으면은 그 방법은 내가 실제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과정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방법을 쌓아가는 그 두뇌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두뇌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착각을 하고 있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텐데, 많은 경우 어떤 것을 방법을 익힌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그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낚시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거 그대로 따라와서 그대로 합니다. 이거는 두뇌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익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한 거를 원숭이처럼 그냥 따라만 하는 거죠. 실제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두뇌 생각을 거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중력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 이거 중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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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에다 다 써먹을 수는 있죠. 비가 떨어지면 중력의 힘 때문에 써먹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받아들인 지식을 그대로 뱉어낼 뿐이지. 그러니까 그 무조건 반사 아시죠, 여러분들? 뜨거운 것에 손이 닿았을 때 나도 모르게 손은 그냥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두뇌의 생각을 거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떨어지는 거 보고 중력이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을 그대로 떠드는 거는 두뇌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무조건 반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방법을 익히는 것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따라 한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반사, 그러니까 그 지식으로 익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법을 익힌 게 아니라.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그 공부 방법에 이 공부 방법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제가 그 지식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방법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실제로 내 두뇌를 사용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는지,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공부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되려면 어떤 일이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아마 제가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목표 지향적인 공부도 저는 사실상 제안을 그대로 따라가시라고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식을 쌓는 이 공부와 마찬가지로 삶을 힘들고 괴롭게 만들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다음번 강의에서 계속 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